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초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은 중앙 에너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 가격대를 보게 되면 금일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직 장 초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또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 이 조정폭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또 그에 맞게 이 관련된 또 악재라면 악재 같은 좋지 않은 그런 유가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일 관련된 이야기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 자체를 이번 주는 이 조정폭을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2분기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러한 이면의 이야기까지 금일 모두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서서 제가 이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나왔다라고 했는데, 자,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휴전 협상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결국에는 유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하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계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관련된 이야기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적인 측면까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자, 우선은 이 관련된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. 자, 이스라엘 가자 남부군이 철수를 했다. 그래서 유가가 하락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이 결국에는 이 새 휴전 협상이 시작이 되면서 관련된 제스처가 기사가 되고 있는 거죠. 사실 전쟁 같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, 이 단기적인 재료다. 이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가긴 힘들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중장기적인 모멘텀까지도 충분히 이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어쨌든 현재 이슈 자체가 이 새 휴전 협상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제유가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했고 중앙 에너비스 주가 하락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단기적인 악재가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를 했다라는 이슈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까지 유가의 박스권 형태를 이끌었던 부분이 바로 원유 재고 문제였죠. 이 4월 10일 날 미국 원유 재고가 또 나오게 됩니다. 이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강하게 나오게 되면 결국에 이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유가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이 또 중앙 에너비스 주가의 조정폭을 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유가를 보게 되면 전일 하락을 하긴 했지만 장 애프터마켓이라고 하죠. 자, 애프터마켓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좀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100달러 바라보는 국제유가, 이 10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기사화가 아직까지 나와주고 있고 또 사우디의 재원 조달을 위한 오펙 플러스 그리고 또 아람코의 이 각종 액션을 감안할 때도 유가는 적어도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상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9월에 금리 인하 시기가 가셔되고 있죠. 9월쯤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9월까지 다시 한번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악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. 앞서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이 재협상을 다시 한번 하겠다 이 부분이 악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원유 재고가 증가한다 자 이 부분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또 유류세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 과거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 고유가의 정유주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유류세를 30% 인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유류세 같은 이런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이 단기적인 조정폭을 보여줄 수 있다. 그리고 그 부분이 이번 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 부분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, 뭐 제조업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수요가 탄탄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특히 50이라는 숫자 자체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. 50을 넘게 되면 이 경기 확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 지수가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수요가 탄탄해지니까 유가는 상방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이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원자재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.
원자재 최대 수요국,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기 회복세 가시화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이 동향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 부분도 지난 영상에서 사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금리 인하 시기가 사실은 23년 때부터 올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이 추세를 보게 되면 이 9월에 금리 인하가 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망을 해드렸었죠. 이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할 여력이 크지 않을 것 같다. 자, 이 부분은 고용지표와 각종 경제지표를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전망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이 측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.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. 자, 이제는 중앙에너비스와 유가 흐름세를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. 23년 이전부터 짧게나마 가져왔는데 이 보라색 선이 유가입니다.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유가입니다. 그리고 보라색 선이 이 중앙에너비스의 주가입니다. 유가가 하락할 때는 중앙에너비스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가 상승할 때는 중앙에너비스 주가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자,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중앙에너비스 주가도 우리가 흐름세를 파악을 해볼 수 있다.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죠. 그래서 앞으로의 유가적인 방향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주가적인 측면을 볼 때 결국에 유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현재 장 초반의 흐름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이 결국에 중앙에너비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된 유가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됩니다. 하지만 이 단기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조정폭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유류세 인하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과 이 이란이 재협상을 시작했다라는 이슈가 존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었죠. 바로 미국의 원유 재고가 또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특히 이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유동성이 이 원유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자본금 자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주가는 상승 모멘텀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 이 100달러에 대한 유가 이 전망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가 이 100달러에 대한 이 숫자가 유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. 특히 80달러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이 100달러에 대한 부분이 이 공포성 분위기로 시장에 전염이 될 수 있다. 하지만 이럴 때 유가 관련된 줄은 더욱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향후 동향 자체를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. 제가 이 부분은 또 영상을 통해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이 매물대 자체가 26,000원이 좀 많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. 투자 심리가 그만큼 많이 자리 잡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. 그래서 26,000원 구간을 먼저 돌파를 해 준다라고 하면 그 전 고점 구간인 31,950원 구간까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이 시장의 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. 그래서 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원자재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유가 상승 모멘텀 그리고 중앙 에너비스 주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상으로 중앙 에너비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